실제로 예전에 오셨을 때 이미 양쪽 눈 함몰비가 커져 있고 시신경 출혈까지 보여서 그 자리에서 녹내장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던 분이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한참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한쪽은 거의 말기, 다른 쪽은 중기 정도로 녹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오래 진행되는 동안 왜 나는 몰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 이진호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상담하러 오셨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병을 함께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녹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녹내장은 우리나라에서 실명 원인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 없는 병이 백내장 수술의 결과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왜 백내장 수술 전에 녹내장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병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렌즈, 그러니까 수정체가 뿌얘지는 병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린 상태죠. 그래서 수술로 렌즈를 갈아 끼우면 다시 맑아집니다. 반면에 녹내장은 눈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시신경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병인데요. 카메라로 치면 렌즈가 아니라 전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병이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낸다는 건데요. 침침하다, 흐리다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백내장만 생각하고 오시게 됩니다. 게다가 백내장이 심하면 눈 속이 잘 안 보여서 녹내장이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없는 녹내장을 저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검사에서 먼저 보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경 유두의 함몰비가 커지는 겁니다. 시신경이 유두로 붙어있는 자리를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데요. 시신경 섬유가 줄어들면 이 가운데가 점점 움푹 파입니다. 그 파인 정도를 함몰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정상보다 커져 있으면 녹내장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신경 유두 출혈입니다. 시신경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출혈이 보이는 건데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소견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오셨을 때 이미 양쪽 눈 함몰비가 커져 있고 시신경 출혈까지 보여서 그 자리에서 녹내장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던 분이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한참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한쪽은 거의 말기, 다른 쪽은 중기 정도로 녹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오래 진행되는 동안 왜 나는 몰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야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주변부부터 좁아집니다. 그래서 중심부까지 나빠지기 전에는 본인은 잘 못 느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두 눈이 서로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한쪽 눈의 기능이 나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능이 좋은 반대쪽 눈 때문에 나쁜 눈의 기능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분도 초기, 중기 녹내장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말기가 되기 전에는 아주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매우 서서히 고요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러면 왜 백내장 수술 전에 이 녹내장을 확인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백내장 수술로 렌즈는 맑게 바꿔드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은 백내장 수술 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술하시면 수술 후에도 많이 흐리다 하면서 수술이 잘못됐다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둘째, 인공수정체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공수정체는 녹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능을 잘하지만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는 빛에 대한 예민도, 눈부심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 치료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눈 속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백내장을 제거해서 방수 유출로를 넓혀주는 것이 안압을 낮추면서 녹내장 자체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고 기존에 쓰시던 안압약을 다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안압약을 3-4개 쓰시던 분들이 한두 개 정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 가지 약을 넣던 분들이 한두 개 약만 줄여도 굉장한 이제 불편감이 줄어든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안압이 다시 올랐을 때 안압약을 또 다시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저희의 의학기술로는 이미 녹내장성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의사에게 검진을 권유받으셨다면 분명히 어딘가 이제 녹내장에 대한 의심소견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권유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의사가 검진을 권유할 때 미리 검진을 하셔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안압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 정밀 시야 검사 역시 대학병원급 장비로 한 자리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나빠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발견할 경우에는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미루지 마세요. 지금까지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 이진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